네, 안녕하십니까. 아라캐스트 윤성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작년에 이제 소비 구조, 이제 수익을 어떻게 됐는지 쭉 제가 보다 보니까 사실 전체 매출이 올라간 이제 소비 유통이 많지 않은데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가 참 재밌는 결과가 나온 게 현재 대한민국 백화점 68개 중에서 사실 65개로 또 줄었고요. 폐업을 했잖아요, 최근에. 그리고 68개 중에서 46개가 작년에 실질적으로 그 마이너스 성장을 다 했습니다. 백화점이 이제 되게 위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매출이 이제 오히려 하향하고 있고 일부 특수한 이제 지역의 특수한 백화점들 외에 다들 고전을 한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현상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매번 얘기를 했잖아요. 일본 같은 경우가 2000년도에 뭐 311개가 있었는데 현재 뭐 185개밖에 남지 않았잖아요. 거의 반이 사라졌는데요. 이처럼 이제 유통의 변화 때문에 백화점들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고전하는지를 잘 알잖아요. 우리가 구매하는 패턴이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가면서 사실 오프라인 구조가 상당히 많이 힘들어진 건 사실이고 다들 하향 곡선을 겪고 있는데 오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현상에서 독특하게 독보적으로 또 매출을 내고 있는 데가 있어요. 어딜 것 같아요? 여러분들 많이 봤을 텐데 더 현대 서울입니다. 3조라는 이제 수익적으로 엄청난 매출을 만들어냈는데요. 왜 그러면은 전부 하향하고 있는데 왜 더 현대 서울만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같이 좀 해볼까 해요. 사실 한 번 정도 가보셨나요? 저도 가보고 되게 처음에 놀랐거든요. 뭐에 놀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백화점, 그 물건을 사야 되는 공간이라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막 사야 되는 공간에서 또 그 새로운 경험을 하고 휴식도 취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이런 경험적 공간으로서의 변화를 좀 제대로 잘 만들어냈다라는 경험을 저도 했어요. 그래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. 실제 되게 재밌는 게 3대 명품이 더 서울 현대에 안 들어있다. 그런데도 최고의 매출을 만들어냈고요. 실제 매장을 전체 몇백 개를 더 넣을 수 있는데 그 매장 수를 다 안 넣고 좀 더 휴식 공간이라든지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채운 거예요. 그랬는데 놀랍게 엄청나게 매출은 더 올라가는 겁니다. 모든 백화점이 매출이 줄는데 왜 더 서울 현대는 그 매출이 이렇게 증가했을까 보면은 온라인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제공해줘야지만 오프라인의 경쟁력을 갖추잖아요. 그런 부분에 이제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성공적 모델링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처럼 제가 느끼기에 똑같은 것 같아요. 이제 이걸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만약 메디컬 산업 병원으로 갖고 온다고 하면은 병원도 계속 한 공간이었었죠. 치료 공간밖에 없었잖아요. 오직 치료를 위한 공간이었는데 요즘 이제 종합병원들 가면은 카페라든지 뭐 빵집이라든지 나름 이제 편의시설들이 이제 들어와서 좀 더 확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공간적 개념이 어떤 그 병원이라는 어떤 치료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많죠. 그런 공간에 뭔가 힐링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고객들이 병원에 왔지만 병원의 이용객들은 환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보호자들도 있을 거고요. 여기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있을 거고요. 다양하게 있잖아요. 이 사람들을 위해 어떤 공간적 개념의 설계가 좀 이루어진다면은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이거를 이제 의원으로 갖고 온다면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하지 못하는 경험들 있잖아요. 오프라인에서. 뭐, 치과 같은 경우는 뭐 양치라든지 증강에 관련된 경험. 그리고 뭐 정형외과 같은 경우, 재활의학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운동 치료를 하는 뭐 해보는 경험. 그리고 우리가 요즘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데 이걸 제대로 영양 설계를 받아보는 경험.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. 이런 경험들을 이제 병원의 공간에서 뭔가 제공해 준다면은 또 다른 가치가 이제 형성되는 이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따라서 이제 메디컬 빌딩이라는 것 자체도 단순하게 예전에는 병원만 들어가면 됐잖아요. 이 카드.
그런데 과연 이제 빌딩 자체, 병원만 들어오는 것 자체에 이제 큰 경쟁력이 있을까?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사실 메디컬 빌딩이 병원만 들어오는 단계를 넘어서서, 이게 예전 백화점에 상점 가득 채우는 거랑 똑같죠.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새로 뭔가 경험을 할 수 있는, 결합을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지만 소비자들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건물을 사랑하지 않을까. 헬스 메디컬 빌딩이 돼서 뭔가 진짜 헬스 건강을 계속 추적 관리해주는 시스템과 연동된 뭔가 건물이라든지 뭐 아까 비타민이라든지 영양제 같은 경우를 제대로 평생 관리해주면서 같이 함께 해준다든지 아니면 건강 식당이라든지 카페 오히려 편안하게 힐링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을 잘 설계해줘서 병원을 좀 편안하게 와서 다 이용하고 또 휴식도 취할 수 있다든지 이런 뭔가 공간적인 설계의 개념들이 이제 들어가야지만 차별화되어 있는 메디컬 빌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게 벤치마킹이에요. 세상은 다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는데 누군가는 기회를 갖고 와서 성장을 만들어내잖아요.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. 다 위기일 때 누군가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. 병원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은 병원도 이제 전체 공급세에서 전체 매출이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이제 힘든 시대로 왔다면은 이제 새로운 무언가를 우리가 결합돼 그래서 새로운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게 또 다른 기회를 마련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영상을 드렸습니다. 제가 한 12년 전쯤인가 15년 전에 한번 저희가 드림 하스피탈이라고 이런 메디컬 빌딩 모델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너무 빨랐던 것 같고 지금은 정말 그런 모델이 아니면은 이제 성공하기 힘든 시대가 온 것 같긴 해요. 단순한 메디컬 빌딩도 의미가 없고요. 그래서 그러한 좀 모델들을 대한민국에서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전 세계 글로벌한 환자들도 왔을 때 뭔가 메디컬이지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뷰티도 화장품, 올리브영이라든지 다양하게 또 결합할 수 있잖아요. 이런 그림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뭔가 콜라보가 돼서 한국에 와서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준다면은 아마 이게 국내를 넘어서 또 글로벌한 경쟁력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. 이런 모델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